나는 남자 손용섭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을 강의는 드림빌딩 리더십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는 인생의 홈런을 원하잖아요. 네, 대박! 인생의 홈런을 원해요. 우리가 인생의 포볼을 원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굿모닝 사업 하는 사람들 보면 포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 열심히 하지는 않고 요행을 바라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홈런을 치려다 보면은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기도 하고 삼진 아웃 당하기도 하고 포볼에 맞기도 하고, 그죠? 예. 그냥 안타를 쳤는데 아웃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 수도 없이 과정을 겪다 보면 언젠가는 어때요? 시원한 홈런을 칠 때가 오겠죠. 그 홈런을 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내 인생의 대박을 내기 위해서 가는 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드림빌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드림빌딩에서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단디히 듣고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첫 번째가 뭐냐면 전념입니다. 전념. 사업을 하는데 전념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몰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범한 인생에서 부자가 되기까지는 어때요? 우리가 몰입하지 않으면 뭐 대충 해서 성공을 한다? 지금까지 어때요? 대충 안 해봤습니까? 대충 해봤잖아요. 대충 해보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몰입해서 미친 듯이 네트워크 사업이 그렇더라고요. 좀 빠르게 몰입해서 진행을 해서 성공을 하고 나면 그 뒤는 편해. 그런데 질질질질 끌어. 질질질질 끌다 보면 어때요? 오늘 사업 조금 했다가 한 3, 4일 쉬었다가 또 하루 조금 했다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3년, 4년, 5년, 10년이 돼도 성공을 못하고 손은 못 놓고 언젠가는 성공하겠지라는 마음은 있는데 열심히는 안 해. 그래서 20년 동안 해도 성공 못한 사람이 천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 성공이라는 게 그래요. 성공은 선과 점의 연결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열심히 했어. 그 하루가 쌓이고 또 그 다음날 열심히 했어. 그 하루가 또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점처럼 매일매일 열심히 한 점들이 찍어졌을 때 이게 선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어느 순간 나는 성공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띄엄띄엄이라는 건 없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굿모닝 사업을 해. 굿모닝 월드 사업을 해서 나는 성공을 하겠어.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한 1년쯤 있다가 갑자기 내가 별장을 사고 갑자기 요트를 사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 과정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내가 그 점을 찍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성공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네. 예. 제가 이 사업을 해보니까 재미난 게 있어요. 성공을 지금까지 네트워크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꾸준히 한 사람이 있잖아요. 꾸준히 한 사람은 성공을 해. 그런데 가끔씩 세미나 때만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어렵지 않더라고. 그냥 꾸준히 매일매일 열심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해요. 우리가 내가 몸짱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열심히 헬스장에 가서 어때요? 운동을 해야 돼요. 살을 빼고 싶으면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어때요? 살을 빼야 돼요.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어제 열심히 운동을 했어. 한 10km를 걸었어. 예? 그 다음날 운동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왜? 힘들거든. 이게 어제 걷다가 힘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오늘은 쉬고 싶은 거야. 그런데 봐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힘들어도 오늘 아파도 또 운동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것은 지나가요. 지나가요. 그리고 결과가 남아요. 그 결과가 매일매일 아프지만 내가 연속 계속 했을 때 결국에 어때요? 결과가 남아. 예쁜 몸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전념하는 것은 꾸준히 열심히 몰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네. 여기 보면 야구 선수가 있어요. 야구 선수가 도루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치를 보겠습니까? 네? 1루에서 2루를 훔쳐야 돼. 그러면 어때요? 이 야구 선수가 이 투수가 공을 나한테 던질지 안 던질지, 그 다음에 공을 타자한테 던질지, 그걸 어때요?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그리고 어때요? 어느 타이밍에 내가 뛰어야 될지, 이거 몰입하지 않으면 어때요? 멍하니 서 있다가 도루해야지? 그러다 뒤져. 맞잖아요. 네,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가 어때요? 미친 듯이 뜁니다. 미친 듯이 뛰어서 어때요? 온리 이 사람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냐 그러면 저 공이 도달하기 전에 나는 저 2루를 훔쳐야 돼. 미친 듯이 뛴다. 그것만 보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 앞에 가면 혹시 공이 더 빨리 올까봐 다이빙을 하죠. 대부분이 다이빙 하는 거 봐. 슬라이딩 촥 해서 어때요? 도루를 훔친다고. 그렇게 몰입했을 때 도루를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어때요?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진짜 이 사업에 몰입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제가 이 질문만 수도 없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올 때마다 다 손은 들어. 그런데 변화는 없어. 예? 물론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과중에 몇몇 분들은 변해서 어때요? 그 다음 달에 새로운 자격을 성취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때요? 늘 그 자리. 나는 청송인 줄 알았어. 늘 푸른 소나무. 그 자리에, 늘 그 자리에 있어. 답답해 죽겠어. 그죠? 자, 그리고 삶의 중심을 어디다 둬야 돼요? 예. 아니, 내가 성공하고 싶다며. 성공하고 싶으면 삶의 중심을 사업에다가 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몰입하고 집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햇빛을 쬐고 있으면 내 몸이 타지는 않아. 그죠? 내 몸이 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돋보기로 빛을 모아서 한 곳에 집중을 시키면 태워요. 탄다고. 종이가 타죠. 예. 이런 돋보기 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삶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사업에 둬야 돼요. 그런데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개 모임에 가 있고 소 모임에 가 있고 양 모임에 가 있어. 삶의 중심이 사업에 집중해야 돼.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삶의 중심이 어딘지 아세요?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술이 떡이 돼도 그 다음날 아침에 어때요? 일어나서 비틀거리면서 출근을 합니다. 왜? 그래야 출근해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야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니까. 그죠? 근데 무려 먹여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다며. 성공하고 싶으면 어때요? 몰입하셔야 돼요. 직장 다니는 것보다 더 몰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자, 두 번째,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누구나 용기를 잃을 수 있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을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사업 설명을 듣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러 갔을까? 가장 친하고 가장 만만한 놈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사업 설명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는데 이 친구 정말 내가 믿었던 친구고 가장 만만하고 내가 하라면 할 놈이었어요. 근데 이놈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이 새끼야. 니나 해라, 이 새끼야.
나 이런 거 안 한다, 임마. 그 얘기를 들었어.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때요? 용기가 100배 있을까요? 아니요. 와, 씨, 이걸 내가 해야 되나? 그래도 한 사람한테 했으니까 한 명 더 해보자. 뭐 또 한 명을 찾아갔어. 또 설명을 했어. 설명을 하니까, 야,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 또 한 명한테 갔어. 하루에 3명을 찾아가고 설명을 했습니다. 3명한테 다 레프트, 라이트, 훅까지 3방을 맞고 나니까 사람이 기운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다음날 일어나서 어때요? 또 만나러 가야지 하고 갔을까요? 아니요. 자빠져 잤어, 집에서. 이게 나가기가 싫은 거야. 왜? 3명한테 거절당하고 나니까 뭐 하고 싶은 욕구, 의욕 이런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딱 누워서 비디오나 봐야지. 그리고 어때요? 비디오 틀어놓고 오전에 딱 들어누워가지고 비디오 막 재미나게 영화 보고 있다가 갑자기 점심때쯤 돼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라이 도둑놈아. 뭐라고? 왜 도둑놈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뭔 도둑놈이야.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에라이 도둑놈아.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싶어 하면서 꼴랑 3명한테 거절당하고 나서 첫 자빠져서 어때요? 비디오나 쳐다보고 있는 내가 도둑놈으로 여겨지는 거야. 어떤 개구리 3마리가 재미나게 놀다가 요만 큰 우유통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유통에 다이빙을 샜다. 그 다이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이빙을 했다가 나가려니까 나가죠, 안 나가죠? 안 나가죠. 그리고 이 우유통 안에서 막 폴짝폴짝 뜁니다. 뛰는데 계속 뛰어도 너무 높아서 못 나가는 거야. 첫 번째 개구리가 아이고, 야, 우리 이렇게 죽나 보다. 아무리 뛰어도 이건 못 나가. 이건 나갈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는 못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어때요? 힘이 쪽 빠져서 꼬르륵 하고 빠져 죽었어. 두 번째 개구리도 어때요? 같이 뛰다가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뛰보자 그러면서 열심히 뛰다가 힘이 좀 빠져. 해봐도 잘 안 되거든. 잘 안 돼. 여러분들도 그렇죠? 컨택기로 가는데 잘 안 돼. 그럴 수 있어. 컨택을 자꾸 했는데 어때요? 잘 안 돼. 이 개구리도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잘 안 돼. 힘이 빠져.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구나. 꼬르륵 죽었어요. 근데 3번째 개구리는 개구리 2마리 죽는 거 보고 그래도 그냥 빠져 죽을 바에나 그냥 뛰다가 죽자. 뛰다가 죽자. 열심히 뛰었어. 뛰다 보니까 이놈의 여러분들 우유로 그거 많이 만들어 봤죠? 쫙 계속 저으면 어떻게 돼요? 우유가 딱딱해져요. 그죠? 예, 계속 뛰다 보니까 우유가 젖는 효과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우유가 발받침이 딱 되는 거예요. 딱딱해지니까. 그래서 이 개구리가 탁 뛰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열심히 하다 보면 손용섭이 같은 놈이 딱 잡혀. 이게 희망을 놓지 말고 끝까지 컨택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미국 백만장자의 80%는 중졸 이하입니다. 여러분들요, 뭐 백만장자들이 전부 학벌이 좋고 똑똑하고 대단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어때요?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 어때요? 기업을 일으킨 사람도 있습니다. 네. KFC. 그 흰 수염 난 할아버지 있잖아요. 예. 60이 넘어서 어때요? 그 기업을 일으키고 성공을 한 장본인이죠. 자, 여기 사진 한 장 있어요. 이게 무슨 사진 같아요? 어느 날 197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청와대 뒤편에 앉아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불렀냐 그러면 정주영 씨를 불렀어요. 임자! 원래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임자 말을 잘했잖아요. 임자. 이번에 포항제철이 완공이 되는데
저 철을 생산하면 저걸 소비할 곳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는 저 철을 소비할 데가 없다. 그래서 조선소를 하나 세워야 되겠는데 빌어먹을 돈이 없어. 1970년도니까 우리나라에 어때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았던 국가였죠. 조선소 하나 세울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임자가 조선소 하나 세워보는 게 어때? 아니 뭐 돈이 있어야 세우지. 당신이 가서 외국에 가서 자본 좀 빌려와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주행이가 거기서 대뜸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알아서 돈 좀 빌려오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일본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서 차관을 빌리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정주행이가 영국으로 날아갔어. 영국에 가서 돈을 빌리러 갔는데 영국 은행에 가서 우리가 돈 좀 빌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 나라 못 살잖아. 그리고 돈을 빌리려면 신용장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사업 계획서와 신용장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 정주행이가 애플도어라는 회사를 찾아가요. 이 사업 계획서를 들고. 그리고 거기서 신용장을 받아와야 돼요. 그 애플도어에 가서 사업 계획서를 들고 딱 들어갔는데 신용장은 못 주겠다 이거야. 왜 못 주냐?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거창하게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아니 당신한테 신용장을 써줄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이 사업을 실행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네? 이런 얘기를 막 꺼냅니다. 그래서 정주행이가 열이 딱 받았어. 아이씨, 주머니에서 500원짜리를 딱 꺼내가지고 옛날에 500원짜리 종이돈이었어요. 거북선 그려진 그걸 딱 책상에 딱 놓고 보소! 예? 당신 나라 영국은 1800년대부터 철갑선을 만들었지만 예? 우리 대한민국은 1500년대부터 철갑선을 거북선을 만들어서 일본을 물리친 전적이 있는 국가다. 우리는 머리도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나고 얼마든지 철갑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나라라. 신용장 써주라. 우리 조선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한 거야. 와, 500원짜리 딱 보니까 진짜 철갑선이 있어. 그래서 신용장을 써준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5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어때요? 차관을 얻어내려고 했던 거죠. 신용장을 받아서 은행에 갔더니 아니 신용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배를 수주를 받아오래. 아니 조선소도 안 썼는데 수주를 받아오라는 거야. 그래서 정주행이가 그리스로 날아갔어요. 그리스에 날아갔고 거기에 선박왕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고 막 그 사업 계획서 보여주고 신용장 보여주고 우리가 여기다가 조선소를 세워서 거기가 이제 미포만입니다. 미포만 여기가 울산 미포만 조선소 세울 자리 이 사진 한 장 이걸 딱 들고 가갖고 여기다가 조선소를 세울 거니까 네가 배를 주문해라. 그러니까 미친놈도 이런 미친놈이 없잖아.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소가 있으면 말도 안 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배를 주문하겠어요? 안 하지. 이 사진 한 장 보여주면서 배를 주문하라고 하는. 그런데 그 폐기가 장난이 아닌 거야. 우리 사업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개뿔도 없어. 그런데 가갖고 어때요? 야! 우리도 인생 요땅으로 살지 말고 우리도 억대 연봉 한번 대보자. 폐기가 중요하다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폐기로 사람들을 만나야 그 열정에 그 사람이 녹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정주행이가 그런 폐기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녹아난 거예요. 그래서 좋다! 내가 배를 주문할게.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어때요? 영국에서 차관을 들여와서 이 500원짜리 지폐 아시죠? 네. 그리고 어때요? 아까 그 미포만에 이런 조선소를 세워서 어때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도
욕심을 내는, 지금 미국이 어때요? 군함들을 한국에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욕심을 내는 지금 이 미포만 현대조선소가 생기게 된 탄생 비화입니다. 이때는 박수로 한번 나와야 돼. 자, 세 번째, 모방하고 복제하라. 우리 사업이 복제하는 사업입니다. 자, 성공하는 스폰서의 가르침과 행동을 배우고 복제시켜라 라고 했어요. 자, 성공하는 스폰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시스템을 빌미로 해서 내가 스폰서니까 내 말 들어라, 무조건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스폰서가 시스템대로 하는 스폰서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내 스폰서가 비시스템적이에요. 시스템적이지 않아. 맨날 술 먹고 들어와갖고 쌓고 어때요? 그 말 들어와가지고 내가 스폰서에 내 말 들으라 그러면 듣겠어요? 그 들으면 안 돼.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 바로 위에 스폰서가 정신세계가 무너져 있고 시스템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상위 스폰서를 보시면 돼요. 그 상위 스폰서가 시스템대로 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실행하고 있는 스폰서 있잖아요. 그 스폰서의 지침을 따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니,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라인이 끊겨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보면 뭐 나는 스폰서도 없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스폰서가 없어? 스폰서는 그 위에뿐만 스폰서가 아니라 그 위에 정 안 되면 황권식 대표님 있고 조금숙 대표님 있고 송금 대표님이 있는 거예요. 저분들도 다 스폰서님이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때요? 내 스폰서가 비시스템적이면 성공하는 스폰서를 따라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내가 그걸 배우고 어때요? 내 파트너에게 또 복제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면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어디서 많이 본 사진 같지 않아요? 무슨 사진이에요? 이걸 어디 가면 이 장면을 볼 수 있냐 그러면 논산훈련소에 가면 이제 군대에 입대하려고 하는 애들이 이제 저렴이 이제 앉아 있습니다. 예. 저도 한때 여기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앉아 있으면 딱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이 군복을 입은 조교들이 앞에 딱 옵니다. 빨간 모자 쓴 애들이. 전부 집합! 그럽니다. 집합! 그건 막 어그적 가요, 사람들이. 여기 뭐 다. 그러면 거기에 조교들이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줄 서십니다. 자, 기준하십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때는 가만 냅둡니다. 사복 입었으니까 아직. 그래갖고 줄 서서 이제 인원 파악하고 데리고 가. 어디로 데리고 가? 옷 갈아입히러 데리고 갑니다. 그래갖고 딱 방에 집어넣어놓고 이제 옷 갈아입히갖고 집합을 시켜요. 하고 좌우로 정렬. 빨리빨리 안 하잖아요. 대가리 마고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막 이제 시키기 시작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조금씩 이제 군기가 들기 시작해. 그리고 나서 이제 총기도 만지고 PRI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총 쏘는 것도 하고 이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때요? 이 조교들은 군인들 중에 가장 군기가 잘 들어있고 가장 잘 가르치고 가장 모범적인 사람을 조교로 두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훈련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어때요? 정예 병사가 되고 특전사가 되고 어느 누구라도 오면 때려 부술 수 있는 군인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과정과 똑같아요. 우리 비즈니스도 사업의 옷을 입고 일반인에서 어때요? 사업의 옷을 입고 그리고 이런 미팅과 트레이닝을 통해서 시스템적인 사업가가 되고 그리고 어때요? 어느 누가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수도 없이 실패를 반복하십시오. 뭘 하라고요? 실패를 반복하십시오. 그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내가 단단해져요. 단단해져요. 그리고 성공하는 법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지 않잖아요. 실패하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서 사업 설명도 해보세요. 미팅 해보세요. 실패할 수 있어요.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저 뒤에 있는 그룹 대표 사장님들이 또 제가 사업 설명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실패를 해요. 하지만 어때요? 그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실패를 또 하고 실패를 또 하고 그러다가 또 어때요? 성공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쌓여서 성공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네. 자, 사업 초대, 사업 소개, 후원, 그 다음에 복제 원리를 가르치십시오. 이 사업을 하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팔로만 다녀요. 팔로만.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을 구축하고 조직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확장을 해야 어때요? 확장을 해야 내가 나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도 매출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조직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만 열심히 해요. 혼자서만. 그리고 매출만 일으키고 자격만 잠깐 띄웠다가 또 그 다음 달에 열심히 또 영업해서 매출 일으켜서 또 자격 띄워. 그건 네트워크 사업이 아니에요. 영업이지. 우리는 조직 사업을 하는 거예요. 조직 사업.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때요? 끊임없이 사업 초대, 사업 소개, 후원, 그리고 어때요? 중요한 건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거. 사업 초대, 사업 소개, 후원하는 거. 이것을 어때요? 내 파트너에게도 그대로 가르쳐 주세요. 이 사업 하다 보면 나 잘난 맛에 그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예. 내가 내다. 내 잘해. 스폰서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시스템대로 안 해.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다 해. 내가 잘났어.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어때요? 말 안 듣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자, 네 번째. 모범을 보여라. 모범을 보여라. 자, 파트너는요. 여러분들의 활동하는 거, 여러분들의 열정, 여러분들의 성공을 모방해요. 예, 솔선수범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우리가 1박 세미나 들어와서도 딱 보면 표가 나. 어떤 분은 저 뒤에 우리가 음료 마시고 커피 마시고 하잖아요. 네? 저 장소에 물이 흘려져 있으면 막 어떤 사람은 막 닦아. 근데 어떤 사람은 흘려놓고 그냥 가. 어떤 사람은 세미나 끝나고 나면 정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기 바쁘고 이런 거 행동을 보면 표가 나요. 그런데 그런 스폰서 밑에 또 그런 파트너가 나와요. 뭔지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어때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파트너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파트너들이 안 움직여. 아, 대표님. 우리 파트너들은요, 꼼짝을 안 합니다. 뭐라고? 근데 누가 꼼짝을 안 해? 중요한 건 내가 꼼짝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파트너들은 내가 등록시켜 놓은 이 파트너들이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 내가 가르치지를 않았어, 이 사람들을. 복제를 안 시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지. 움직일 리가 없죠. 파트너가 움직이지 않으면 제일 먼저 나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있고 내가 사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리더는 솔선수범하는데 그 인디오 추장에게 물었어요. 인디오 추장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추장님,
추장님의 특권은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인디언 추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특권은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앞에 서는 게 제 특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뭘 느끼세요? 가장 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자, 그걸 모범을 보이는 거죠. 추장이 가장 앞에서 어때요? 적들과 마주해서 막 용감하게 싸워. 그러면 뒤에 있는 부하들은 어때요? 네? 그 추장의 모습을 보고 더 용감하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범을 보여야 돼요. 아시겠죠? 네. 솔선수범. 지가 싸는 똥 치우는 거 보이죠? 제가 개띠잖아요. 솔선수범해라. 자, 호랑이는 절대 개새끼를 놓지 않아. 호랑이는 절대 고양이 새끼를 놓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를 놓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누가 호랑이가 돼야 돼? 누가 호랑이가 돼야 돼? 내가 호랑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리더를 확인하십시오. 리더는 아주 쉽게 확인이 됩니다. 저도 미팅을 하다 보면 이 사람 리더인지 아닌지 금방 표가 나요. 리더는 나만큼 성공하고 싶어 하거든요. 나만큼. 딱 이야기를 해보면 막 이 성공에 대한 열망, 열정, 그 다음에 부에 대한 열정,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막 이야기 하다 보면, 나도 성공하고 싶어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봤는데 잘 안 됐는데, 뭔가를 해서 나도 성공하고 싶고, 나도 억대 연봉자가 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리더가 돼요. 성공하고 싶은 열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겁이 나서 컨택을 안 해. 뭐라고? 설마? 왜? 그런 사람들은 옷도 미팅을 하러 와도 옷도 제대로 입고 오거든요. 그리고 또 어때요? 깔끔하게 하고 와서 어때요? 미팅할 때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핸섬해 보이고 샤프해 보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 말도 잘 안 나와. 미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 그리고 그런 사람이면 어때요? 미리 프로모션 할 때, 이 사람은 열정적이고, 돈에 대한 욕심도 많고, 굉장히 똑똑하고요. 배운 것도 많고요. 이렇게 미리 얘기해 놓으면 어때요? 이미 쫄아.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굿모닝 월드 사업을 여러분만큼 알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아는 만큼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용기를 갖고 하십시오. 자, 리더십은 개발되어져요. 난 뭐 리더십도 없어. 천만의 말씀요. 리더십은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가슴 속에, 여러분들 뇌 속에, 가슴 속에 아주 거대한 놈이 웅크리고 있어. 한 번도 끄집어내지 못한 잠재의식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끄집어내지는 못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굿모닝 월드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미팅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이 잠재 능력을 가진 거인이 스멀스멀 깨어나기 시작해. 그래갖고 어때요? 잠재의식이 없이 맨날 직장생활만 하시다가 어느 날 굿모닝이라는 회사에 누구님 따라 와봤더니 세미나에 1박 세미나 몇 번 참석했더니 딱 보니까 나도 해볼만 할 것 같아. 그리고 어때요? 사람들 만나서 눈탱이 밤탱이 되기도 하고 경험도 해보고 했지만 그래도 버텨보자 하고 버티고 있어. 근데 어느 날 어때요? 스폰서님들이 네 이번 1박 워크숍에 강의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어때요?
앞에 나와서 강의를 했어. 이게 어때요? 생전 내 속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게 어때요? 끄집어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미리부터 어때요? 못해요, 못해. 근데 나 이번에 놀랬어요. 황고식 대표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강의하겠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안 되면 춤이라도 추고 나오겠다고. 안 되면 춤이라도 추고 나간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게 당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잠재 능력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려면 에라이 모르겠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단 부딪히고 보자. 부딪히고 보자 이거야. 부딪히고 보자. 에라이 모르겠다. 일단 부딪히고 보자. 어찌 되겠지. 그런데 어때요? 미리부터 가면 쪽팔릴 거고 떨 거고 말도 못할 거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어때요? 저는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다음 달 사업 설명은 사장님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우리 최훈주사님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최훈주사님도 그런 능력이 있었는지 알았겠어. 살면서 만날 결혼해야 애나 낳고 살림이나 하고 있다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냐고. 그죠? 그걸 끄집어내주는 게 굿모닝 월드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 보면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300. 이 300이라는 영화 배경이 기원전 470년 전입니다. 기원전 470년. 그때 그리스라는 나라가 연합이었어요. 연합. 예를 들어서 창원, 마산, 진해 도시 3개가 있으면 이것을 창원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리스라는 나라도 각 도시가 국가였어요. 연합이 그리스였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 중에 스파르타 군이라고 있었어요. 스파르타. 이 스파르타라는 이 나라가 제일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파르타, 이게 이 그리스라는 나라의 왕이 각기 따로 있었던 거죠. 이 스파르타의 왕이 이제 어느 날 저 페르시아 쪽에서 30만 대군이 쳐들어온 거야. 30만 대군. 이게 지금으로 치면 이란 쪽의 이 군사들이 그때는 페르시아 제국이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국가였습니다. 거기에서 3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너희들 우리 피로 물들이지 말고 항복해라 라고 했어. 그래서 사신단을 보냈거든요. 사신단을 왕한테 보냈는데 이 스파르타 왕이 그 사신단을 보고 사신단이 그런 거야. 우리 페르시아 왕이 그냥 굴복하시렵니다. 피 보지 말고 손 들래요.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 왕이 발로 빵 차면서 어마무시한 구덩이로 차 넣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스파르타다! 라고 하면서 차 넣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터져요. 그런데 이 전쟁을 스파르타 왕이 자, 우리 그리스 연합, 우리 전쟁하러 갑시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뒤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파르타 왕이 좋다. 그러면 우리만 가서 맞겠다. 그래갖고 정예병사 300명을 데리고 30만 대군을 막으러 갑니다. 몇 명이서? 300명이 30만 대군을 막으러 가.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이게 역사에 있는 실제 전쟁입니다. 하고 이들을 막을 수 있는 계곡을 찾았어요. 이 계곡에서 이게 이제 왕입니다. 왕. 이 왕이 주의를 해요. 300명을. 근데 어마무시합니다. 영화로 봐도 어마무시해요. 진짜 일사불란해요. 원형으로 그러면 어때요? 방패를 가지고 동그랗게 공을 만들어 풉니다. 얘네들이 칼로 찔러도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방패 열어 그러면 딱 열면 어때요? 창으로 푹 찔러서 다 죽여. 그래서 이 30만 대군을 상대를 하는 과정이 영화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 사람의 지휘 능력, 리더십, 그 다음에 헌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렇게 해서 어때요? 얘네들이 도저히 300명을 못 뚫는 거예요. 이 상상이나 돼요? 그런데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는데 배신자가 있었어요. 예. 그 배신자 한 명 때문에 결국에 이 300명이 다 죽게 돼요. 왕까지. 예,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게 됩니다. 화살을 수백 개를 맞고 왕이 죽습니다. 그런데 왕이 미리 한 명을 빼내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걸 전해라 라고 했던 거죠. 그리스 국가에, 의회에다 가갖고. 아주 거기에서 그걸 증언을 하고 배신자를 처결을 하고 그리고 군대를 일으켜서 다시 페르시아군을 막습니다. 그게 이 영화의 전부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어때요? 아, 저런 리더들, 저런 리더의 열정, 그 다음에 리더의 희생,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었어요. 우리도 이 사업을 하면서, 얼마든지 희생을 할 각오를 갖고 이 비즈니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때요? 내가 성공이 아닌, 뭐라고요? 내 성공이 아닌 내가 성공을 하려고 미친 듯이 하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를 성공시키려고 하면 나는 자동으로 성공한다는 사실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때요? 얼마든지 나를 희생해서 내 파트너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바로 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